옛날 어느 마을에 늦은 밤길을 지나던 사내가 해가 저물어 하룻밤 묵을 집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오? 내 초행길의 길을 헤매다 해가 저물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겠소? 거참 딱하게 됐구려. 네, 값은 치를 테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근데 혹시 홀몸이요? 홀로 지내고 있어. 안 그래도 적적했는데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사내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고맙소. 비도 올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은인이시오? 뭐 이 정도 가지고 다른 걸로 보답하면 돼요. 근데 식사는 하셨소? 하루 종일 굶었소이다. 염치 없지만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겠소? 기다리시오. 근데 장어구이 좋아하오? 못 먹소? 왜 못 먹소? 없어서 못 먹소? 어머머, 그럼 잠시 기다리시오. 여인은 부엌으로 향하는데 장어를 준다는 거는 밤에 힘쓰라는 말인데 오늘 횡재했구만. 오랜만에 실력 발휘해야지. 그렇게 장어를 먹고 여인과 한 차례 뒹군 후 아니, 이게 뭐야? 장어를 먹였는데 장난하는 거요, 뭐요? 네 잠깐 뒷간 좀 갔다 올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넌 누구요? 네? 누군데 여기 있냐고? 아, 저는 하룻밤 신세 지려고. 뭐라고? 너 내 마누라랑 놀아놨냐? 맞네, 맞아. 아니, 아까 분명 홀몸이라 했는데. 홀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사내는 연락에 터지는데 그때 여인이 다시 나타나서는 아재요, 또 술 먹었어? 아니, 금자댁 아닌가? 으이그, 술버릇 먹고 쳤네. 술 드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지. 왜 또 우리 집에 와? 아니, 옆집인데 헷갈릴 수도 있지. 그거 미안하네. 자네도 미안하네. 근데 새 애인이요? 코가 크구만. 아래도 실하겠어. 실하긴 뭘 실해? 아니 근데 왜 하필 코를 때려요? 안 그래도 그게 시원찮아. 코로 다시 해보려 했는데. 옛날 어느 마을에 늘 콧물을 한 사발씩 흘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를 못 마땅해한 아내가 야단을 치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 가서 약을 먹던지 어떻게 치료 좀 하세요.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의원 날이 내가 늘 콧물이 흘러서 그러는데 이걸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하길 내가 보니 코가 커서 콧물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시기도 크시오? 코와 거시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거시기를 조금 자르면 틀림없이 콧물이 멈출 것이요. 의원의 말에 당황한 사내가 물었다. 거시기를 잘라도 마누라와 밤일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자르는 것이니까 밤일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오. 의원의 말에 사내는 거시기의 3분의 1을 잘라버렸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콧물이 멈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원에 갔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되었나요? 치료는 잘 받았나요? 내 말끔하게 치료받았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아내가 노발대발하며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콧물 나도 좋으니 당장 가서 다시 붙여오시오. 난 그 큰 거 없이 못 산단 말이오. 발끈하는 아내 때문에 사내는 의원을 다시 찾아가서 잘라버린 거시기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런데 의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떼버린 걸 고양이가 물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화가 난 사내가 거시기를 물고 간 고양이를 붙잡아 호통을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어서 내 거시기를 뱉어내지 못할까? 하지만 고양이는 야옹야옹만 할 뿐이었다. 이놈, 어서 삼켜버린 내 거시기 뱉어내라.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생원이 포천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여종을 불러 말했다. 예, 사모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포천에 갈 일이 있으니 너는 서둘러 일어나 아침밥을 지어 놓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생원 어른. 그렇게 이튿날 잠이 덜 깬 여종은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일찌감치 일어나 새벽밥을 지어놓고 주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기척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주인이 나올 기미가 안 보였다. 기다리다 못한 여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문구멍을 통해 살짝 안방을 들여다보는데 허, 여보 마누라. 내일 일찍 포천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아니, 잘 자는 사람 새벽에 깨워놓고 어찌 그냥 가신다는 것이오?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해주고 가시오. 아니, 벌써 몇 번째 하자는 것이오? 그렇게 두 내외가 뒤엉킨 채 날이 훤히 밝은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여종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뭐야? 나는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밥을 해놓았더니 이 인간들이 무슨 포천 갈 준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때 마침 우리에서 막 나온 닭들이 뜰에서 모이를 쪼다가 여종 근처에 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수탉이 암탉개 등에 올라타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여종은 닭들을 발로 차쫓으면서 크게 소리쳤다. 야, 이것들아, 저리 안 가. 너희들도 이러는 것을 보니 포천에 가려고 준비하는 게냐? 저리 안 꺼져? 여종의 소리에 놀란 생원은 마침내 기침 소리를 내며 아침밥을 기다리는데 얘야, 미안하구나.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만 이렇게 되었구나. 아니, 그런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닭을 잡아가지고 왔느냐? 네, 생원어른. 아, 글쎄 이 닭놈의 지들도 포천 가겠다고 글쎄 좀 전에 생원어른과 안방마님이 하던 것처럼 뒤로 앞으로 올라타 흔들어 제끼면서 버릇없이 감히 생원어른의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닭들이 따라가면 귀찮으실 것 같아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이에 무안해진 생원이 아이고 참,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그건 그렇고 왜 닭다리는 없는 것이냐? 네, 생원어른. 혹시라도 이놈이 뱃속에서도 그 짓거리 하면 안 되니까 다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원은 대충 아침밥을 먹고 급히 포천으로 출발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젊은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내 오늘은 이 집까지만 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젊은 색시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봐, 너는 저리 비키거라. 라고 말한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넣고는 지금부터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하고 위협을 했다. 이후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부부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웬 불안당 놈이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놈이 저를 보더니 서방 옆에 금을 긋고선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하며 저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놈은 그놈 말대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꼼생이 같은 겁쟁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또가 노하며 뭐라? 감히 우리 고을에 그런 잡놈이 있다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 족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네는 정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고도 내가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지아비로서 목숨까지 걸고 싸웠어야지. 이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당당히 말했다. 사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랬겠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아마 그 불안당 놈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놈이 그 짓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놈 보따리에서 몰래 열량을 빼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등신아. 이왕에 빼낼 거 한 100냥은 빼냈어야지.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 경자는 혼자 어렵게 떡 장사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날 팔떡을 광주리에 올려놓고 피곤해 잠시 방에서 잠을 자다 나왔는데 떡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뭐야? 내 떡이 다 어디 갔어?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 이건 분명 또 그 불안당 놈들이 틀림없어. 경자는 건너편 집에 사는 두 놈의 불안당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몰래 남의 집게나 닭을 훔쳐먹기도 하고 경자의 떡을 먹다 들킨 적도 있었다. 그래서 참다 못해 관아의 사또를 찾아가 고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두 사내들이 그랬단 말이지. 예, 틀림없습니다. 늙은 놈이랑 젊은 놈 하나인데 제발 제 떡값을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장사가 안 돼 떡도 잘 안 팔려. 하루 팔아 하루 먹고 사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한번 밝혀보겠노라. 그렇게 사또는 두 사내를 불러들이는데 내 이놈들 혼자 가난하게 떡을 팔아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과부의 떡을 내 놈들이 어찌 훔쳐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오냐? 그렇단 말이지? 사또는 부하를 시켜 냉수를 가져오게 하는데 지금부터 물을 머금고 입안을 가시게 한 뒤 삼키지 말고 뱉어보거라. 사또가 시키는 대로 하자 사내들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떡고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놈들, 내 놈들 입안에서 나온 떡고물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길 것이냐? 죄송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또는 사내들에게 곤장을 내리고 떡값도 물게 했다. 감사합니다, 사또 나으리. 그래, 이제는 혼쭐이 났으니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또 나으리, 그래, 또 무엇이냐?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저놈들이 저를 건든 것 같은데 그놈도 잡아주십시오. 뭐라고? 한 놈이냐 두 놈이냐? 그건 또 어떻게 잡아낼꼬? 고민하는 사또에게 경자가 그건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분명 늙은 놈이 범인이니 그놈을 옥에 가두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라? 그렇단 말이지. 그 증거는 무엇이냐? 제 말이 증거이옵니다. 하여튼 무조건 늙은 놈이 범인이고 젊은 놈은 죄가 없으니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경자가 때를 쓰니 사또는 하는 수 없이 늙은이만 옥에 가두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아낙네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방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틀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아낙네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 명자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사내 춘복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며 관하로 찾아가는데 사또, 아무리 서방 없는 과부라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글쎄, 최대감댁 머슴 춘복이라는 자가 어젯밤에 제 방으로 오더니 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냐? 그런 고얀 놈이 우리 고을에 있단 말인가? 내 그 자를 잡아들여 바로 문초하겠다. 그렇게 춘복이가 관아에 끌려오는데 그 과부가 한 말이 사실이더냐? 내가 아녀자에게 함부로 몹쓸 짓을 하였다는 게. 사또, 그럴 리가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녀자에게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 과부가 외롭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더니 술을 먹여놓고 오히려 저를 범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란 말인가? 만일 꺼지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소인의 목을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춘복이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진정성이 보여 사또는 고민하다 두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그래, 그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자를 옥에 넣을까? 아님 합의를 하겠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이자와 합의하겠습니다. 그래, 술에 취해 욕정을 못 이긴 점을 참작해 열량의 합의 보도록 하세. 네, 억울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때 열량의 귀가 쫑긋한 명자가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또. 셋네 집에서 한 번, 물레방아에서 한 번, 갈대밭에서 한 번, 그래서 총 30냥입니다. 하니 이에 사또가 이런 몹쓸 한 번은 당한 게 맞으나 세 번은 어찌 당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봐라, 저 여인에게 곤장 20대를 내리거라. 이에 깜짝 놀란 명자가 둘러대는데 사또, 어젯밤 집에서는 이 사내에게
물레방아에서는 덕수에게, 그리고 갈대밭은 저기 있는 포졸 삼식이에게 당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관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3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막 돌아서는데 마침 갓 혼인의 새 신부가 된 친구가 물을 기르러 왔다. 신부를 본 노처녀는 물동이를 인 채 첫날 밤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맹수가 첫날 밤 이야기 좀 해주렴. 이에 신부는 생긋이 웃으면서 첫날 밤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방에 들어가 앉으니 신랑이 보고 좋아하면서 나를 껴안았어. 그러고는 내 몸을 더듬더니 내 옷을 홀랑 벗기고 안아서 이불 속에 반드시 눕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 신랑도 옷을 벗고 내 배 위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내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누르고 휘젓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지, 얼마 후에 그만 내 온몸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해지더니 아롱아롱하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야. 노처녀는 신부의 말에 몸을 흔들며 빨리 말하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계속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절로 목에서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나는 무슨 애원하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좋고 흐뭇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도대체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순덕이 너도 빨리 시집가서 겪어봐. 신부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얘기를 다 들은 노처녀 순덕이는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팔에 힘을 잔뜩 주어 물동이 꼭지를 힘껏 잡아당기며 응, 그래.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하며 발을 구르자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면서 몸에 한 동이의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부가 다시 말하길. 아, 맞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흠뻑 젖더니 축축해졌어.